네, 전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 두 개 혹은 그 이상을 컨캣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아래쪽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은 컨캣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컨캣을 할 때 인덱스, 다시 얘기하면 행의 레이블들이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의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값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인덱스들을 리셋해서 그 재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그노어 인덱스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더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GitHub wsm 파이데이터 뭐 이 정도로만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저랑 같은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GitHub 찾아주세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wsm은 그 GitHub 저자, 웨스 맥킨이라고 하는 어떤 책의 저자가 그 자기 책의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한 GitHub예요. 제가 책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분은 판다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판다스의 제1 저자예요. 요 GitHub 주소 보이세요? 3판이라고 돼 있죠. 3판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 소스 코드 IPYNB, 그러니까 파이썬 노트북 형식의 이 파일들은 전부 다 그 챕터별로 노트북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판에 대한 소스 코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조금만 키울까요? 조금만 키우면. 자, 여기 중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셋.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폴더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폴더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거는 베이비 네임스예요. 베이비 네임스를 보시면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확장자가 CSV가 아니고요. TXT, 텍스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쪽에 1880부터 쭉 내려가면 2010까지 있어요. 이게 연도를 의미를 합니다. 2010년도까지의 자료예요. 1900년대도 아니고 1880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은 PDF 파일에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아마 PDF가 열릴 겁니다. 뭐 내셔널 데이터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고 각 파일에서 연도, 숫자 내자리는 연도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 delimited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파일이다. CSV 파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름, 성별, 그리고 숫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숫자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15글자까지라고 되어져 있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넘버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그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파일 하나만 볼까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파일 이름에 18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데이터겠죠.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그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1880년도에 출생신고가 된 이름인데, 성은 없어요. 이름만 있고, 메리라고 하는 이름에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MF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이 출생 신고가 됐느냐 이게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등장 횟수예요. 그러니까 1880년대에는 미국에서 미국 전국을 다 통틀어 가지고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생아는 7,065명이 출생 신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역시나 여자 아이고요. 2,604명이 그 출생 신고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예, Z 뭐 이렇게 있죠. 뭐 랜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리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뭐 틸먼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5명 뭐 이렇게 있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건 남성이에요. 남성. 그래서 지금 겹치지 않는 이름이 지금 2,000개가 있는 거예요. 2,000개. 왼쪽은 그냥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2,000개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 파일에 대한 의미 아시겠죠? 파일에 대한 의미 아시겠죠? 자, 이거를 굳이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판다스에서는 GitHub에 있는 실제 파일의 주소만 알면 GitHub에 있는 파일도 그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져 있으면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읽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주소를 여기 있는 주소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위쪽에 있는 주소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 파일에 대한 주소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메뉴들이 있고 옆에 뭐 이런 그 클릭할 수 있는 링크들이 있고 이쪽에 내용이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여러 이런 그 모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주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파일을 읽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버튼 중에 뭐가 있어요?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row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row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게 그 진짜 파일의 내용만 그 딱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요청 주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 하나를 읽고 판다스에서 리드를 하고 싶으시면 요 위쪽에 있는 주소, 이 위쪽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로우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구글에서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책 저자의 GitHub를 찾아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중에서 베이비 네임스라고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클릭을 했어요. 파일을 클릭을 했더니 이거는 파일의 내용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row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게 실제로 파일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로 그 이제 콜앱으로 오시면 돼요. 콜앱으로 오시고요. 베이비 네임즈였죠. 베이비 네임즈 데이터 셋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복사하셨던 거를 파일 pas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문자열 따옴표를 만드시고요. 따옴표 안에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주소예요. 읽어드릴 주소가 github.com이 아니에요. github.com이 아니라 raw.git github이라고 되어 있군요. github user content com 웨스 맥키니 파이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third edition 그다음 데이터셋 베이비 네임스 그다음 첫 번째 파일 이게 그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로 읽어드릴 파일 이름이에요. 자, 요거 하나를 읽어보면요. 판다스에서 얘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YOB1880이라고 돼 있죠. YOB1880 요거 그대로 쓸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YOB1880 이렇게 할게요. 판다스에는요. 판다스에는 read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read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read 텍스트는 없어요. 아, 있나? 네. 따로 없죠. read 텍스트는 따로 없어요. 근데 아까 파일을 열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파일을 열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값들이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슈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은 CSV 파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확장자가 txt든 확장자가 csv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파일 내용이 문자 열들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값들이 쓰여져 있고 그 값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거는 CSV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도 read CSV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뭘 주시면 되냐면 파일 pass라고 이 변수를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출력까지 해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을 할게요. 실행할게요. 네.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으면 제대로 만든지를 보고 싶으시면요.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전체를 다 출력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헤드. 그 다음에 테일. yob 1880.tail. 제대로 읽어드린 게 맞을까요?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닌 거 같으세요? 뭔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맞아요. 네,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지금 계세요. 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컬럼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컬럼의 이름이 F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컬럼의 이름이 706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출력할 때에도 얘네들이 컬럼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 테일을 출력할 때도 보시면 얘네들이 컬럼 이름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죠? 그죠? 자, 이거는 read CSV 파일의 그 기본 동작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일이 있을 때 CSV 파일이 있을 때 그 CSV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컬럼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로 파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줄을 컬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 줄부터 실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강제로 지금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파일을 잘못 읽어드린 거죠. 그죠? 파일을 잘못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에 사용한 근데 그 원본 파일을 보면 원본 파일은 컬럼 이름이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줘야만 돼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변수로 먼저 만들 거예요. 변수 이름을 colNames라고 할 겁니다. 컬럼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네. 컬럼이 3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름. 아까 문서를 보니까 이름, 성별, 그 다음에 태어난 숫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name, 그 다음에 성별, gende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난 숫자를 count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count라고 하는 게 그 판다스의
함수 이름하고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births라고 할게요. 태어난 숫자 뭐 그런 의미로 call names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 컬럼 이름들을 with csv 함수의 파라미터 중에 하나로 넘기시면 돼요. 그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names가 있어요. 이 names가 컬럼 이름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컬 names를 주시면.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새로 시작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보세요. 자, 이제 원하는 대로 됐죠. 컬럼 이름이 제가 지정한 대로 name, 성별, 그러니까 이름, 성별, 태어난 숫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난 숫자. 그리고 파일의 첫 번째 라인부터 바로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컬럼 이름을 넣어주시면 파일의 첫 번째 라인부터 실제 데이터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컬럼의 이름들이 이렇게 테일도 다시 한번 실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정한 컬럼의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에 파일 이름이 YOB라고 되어 있는데 이 YOB는 그 문서를 보시면은요. Year of Bi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 연도란 뜻이에요. Year of Birth. 그래서 탄생 연도란 뜻이고 탄생 연도가 1880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제가 여기를 81년도라고 바꿨어요. 81년도라고 바꾸면 데이터가 달라지겠죠. 그죠?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뒤쪽으로 데이비 네임스 다시 가고 멈췄나? 깃허브가 멈춘 것 같아요. 이동이 안 되는군요. 파일이 너무 커서 그랬었나 봅니다. 그냥 여기서 81로 고칠게요. 81,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하면 숫자가 좀 달라진 듯 하죠. 똑같이 메리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숫자가 좀 달라진 것 같고 여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볼게요. 우디 5명이라고 있었어요. 테일 볼까요? 우디가 아니죠. 윌리엄이죠. 5명이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1880년부터, 그죠? 아까 2010년까지 있었죠. 그 파일들을 하나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읽어드리면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그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전체 하나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880년도에 만들어진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탄생 숫자. 이 컬럼 3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 그 밑에다가 다시 똑같이 생겼겠죠. 이름, 성별, 탄생 숫자를 가지고 있는 1881년도 데이터를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읽어드리는데 1882년도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밑에다 붙이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한 컴캣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언제까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2010년도였어요. 2010년도까지 이것들을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다? 컴캣을 하시면 되겠다예요. 그죠? 반복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파일은 연도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버리면 1880년도에도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아이 숫자가 있을 거고 1881년도에도 여기 있었죠. 1881년도에도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아이
탄생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얘가 1880년도 자료고 얘는 1881년도 자료다라고 하는 구분이 안 돼요. 그죠? 파일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컨캣을 할 때에는 그게 1880년도에 태어난 메리라고 하는 아기인지 아니면 1881년도에 태어난 메리라고 하는 아기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컨캣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 옆에다가 그쵸?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여기서는 뭐 1880년 그 다음 두 번째를 읽었을 때 1881년 이런 식으로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컨캣 할 때에도 컬럼 4개짜리로 컨캣이 되겠죠. 그러면은 1880년대의 메리인지 2010년도의 메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읽은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1880년이었죠. 자, 다시 여기는 1880년으로 바꿀게요. 1880년으로 바꾸고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거죠. 네.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없었죠. 그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서 무조건 읽어드린 파일이 1880이니까 1880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컬럼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확실하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컬럼 추가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헤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모든 데이터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 똑같은 값이 다 들어갔죠. 1880년이라고. 테일도 출력해 보세요. 똑같이 1880년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컬럼 이름들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880년 파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건 없던 컬럼을. 데이터 프레임 YOB 1880에 새로운 컬럼 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를 1880이라고 하는 값을 준 이유는 읽어드린 값이 1880년이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81년도 자료를 읽었으면 이어라고 하는 컬럼의 숫자를 81년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 건데 1880년 자료부터 2010년도까지 반복문으로 읽어드리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줄만 있으면 되고 이건 한 줄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에 숫자만 바꿔가면 돼요. 그죠? 이 자리에 1880, 1881, 1882 이렇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레인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레인지? 넘파이성 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파이썬의 레인지를 이용하셔도 돼요. 1880년부터다. 그 다음에 2010년까지다 하니까 2011일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레인지를 이용하시면 여기에 숫자 들어가는 거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들어가는 것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포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캣까지를 한번 해보세요. 컨캣.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연도별 파일을 하나씩 읽어서 연도별 파일을 하나씩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생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 위쪽에 했었던 게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요 두 가지는 반복문을 쓰시면 돼요. 여기는 반복문을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10 빼기 1880을 하면 몇 개인가요? 200, 130, 그죠? 131개죠. 131개의 파일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세요.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는 컨캣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캣 함수는 한 번만 호출하시면 돼요. 요 두 개의 부분이 반복문이 되는 거고요. 파일 하나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를 추가한다. 이게 반복문으로 반복할 거예요. 1880부터 2010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만들어지면 그 131개의 파일을 컨캣 이거 한 번만 호출하시면 돼요. 한 번만 호출하시면 돼요. 자, 요 과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여기 했었던 거를 힌트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